자, 말 그대로 마무리 특강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또 여러분들 그 정리 안 되는 거 좀 정리하시고 또 자기가 챙겨갈 건 좀 챙겨가세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총 파트가 5파트입니다. 그래서 그 여러분 맨 마지막 보세요. 맨 마지막 보면 여러분들 그거 보면은 맨 마지막에 보면은 챕터 5 해가지고 포함 제외 나와 있죠. 포함 제외. 그죠? 34페이지 뒤에 그거는 우리가 이제 법 조문에 여러분들 보면은 갈로 안에 포함 제외해서 문제된 걸 내가 다 정리했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도 잘 기묘하게 해가지고 여기서 혹시나 아직도 요즘 몇 개가 자기 걸 안 되는 게 있죠. 그런 걸 이제 지금 바로 해서 그 최소한 여기 있는 거는 100% 정도 정리하고 가라 이 말이에요. 어? 자, 일단 개정법령인데 자 앞에 보세요. 개정법령 경찰 공무원 임용령 요거는 뭐 바뀐 건 있지만 크게 뭐 중요한 건 아닌데요. 일단 우리가 이제 우리 특수경과 있죠. 특수경과. 자, 우리가 이제 경과에 보면은 여기에 이제 다시 4가지 있었죠. 그죠? 4개. 정보통신, 항공, 해양, 운전. 4개인데 이게 이제 여기서 이제 2개가 이제 삭제되고 지금은 이제 특수경과는 2개밖에 없고요. 그럼 이제 경과는 부여해야 되죠. 근데 특기는 지금까지 이제 경위부터 경정까지인데 이게 거의 2000년 넘어서부터 거의 활용이 안 됐어요. 그래서 지금은 다 이제 삭제한 거예요. 그래서 이쪽 파트는 그냥 바뀌기 때문에 해준 거 이거는 이 자체가 문제되기는 쉽지 않아요. 그래서 거기 가 나와 있고 나 보면은 사문화된 특기 제도를 폐지했다는 그 얘기. 그래서 특기 관련 부분에 대해서는 시험에 잘 나오지는 않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 근속 성질은 우리 여러분 근속 성질 알죠? 근속. 순경, 경장, 경사, 경위, 경감. 자, 여기까지 이제 우리가 근속하는데, 물론 이제 5년, 6년, 7년 6개월, 자, 12년은 다 외웠을 겁니다. 그죠? 여기서 이제 뭐냐면은, 경위까지는 요래. 여기까지 이 조건을 갖추는 사람은 거의 다 근속시켜줘야 됩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경위에서 경감은 사실 계급이 그렇게 높은 것도 아니지만 완전 최저는 아니죠. 그래서 어느 정도 높기 때문에 제한입니다. 제한. 그래서 자, 경위로서 12년 이상 근무한 사람이 약 100명이라 칩시다. 100명인데 이 사람들이 다른 제도를 통해서 성질을 못해요. 그러면은 자, 사기 진작 차원에서 근속 성질을 시켜주는데 야들처럼 다 시켜주는 게 아니고 제한 100분의 작년까지는 20에 20%까지 그러다가 이제 좀 더 올려주는 거죠. 지금은 30, 100분의 30까지. 그게 뭐고 최대 30명까지는 근속 성질을 시켜주게 돼 있듯이 알겠나? 그래서 100분의 20에서 30으로 바뀌었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3번이 여기서 이제 핵심인데, 자, 경찰청 공무원 행동 강령인데요. 자, 거기에 뭐 14조, 15조, 16조 이렇게 바뀐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 5조는 왜 내가 추가했냐면은 그 5조에 보면 여러분들 박스 안에 또 박스 있죠. 거기에 2번 보면은 친족이 직무 관련자인 경우 나오죠. 이때 친족은 민법 767조 친족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여러분 다 민법 777조 친족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친족이 2번 나오는데요. 767조 친족이 나오고 777조인데 뒤 넘겨보세요. 넘겨보면은 제가 정리해놨을 겁니다. 맨 뒤에 봐, 맨 뒤에 저기 3페이지 보면 3페이지 보면 중간에 거기에 그 767조하고 777조 그 나오죠. 거기 보면은 자, 767조 친족이 훨씬 넓은 개념입니다. 보면은 배우자, 혈족,
인척. 근데 이제 777조는요. 혈족은 혈족인데 제한을 가하죠. 8촌 이내 혈족. 그다음에 인척은 인척인데 4촌 이내.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두 개를 비교하면 일단 767조 더 넓은 개념인데요. 자, 이런 게 시험 나오진 않고 일단 인 차이가 딱 하는 거 하면 되고 다시 한번 들어옵니다. 자, 그래서 이해관계 직무회피는 767조입니다. 자, 그다음 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인데, 자, 이런 봐요. 우리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그 김영란법이 뭐가 본질이 뭘까요? 그럼 옛날이나 지금이나 우리 공무원들이 직무와 관련하여 돈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제 돈을 받았는 거는 확실한데요. 이게 이제 재판 가면은 직무 대가성이 인정되어야 뇌물죄가 되거든요. 대가성. 이게 이제 대가성을 증명하기 상당히 힘듭니다. 대가성. 그래서 김영란법은 대가 여부를 불문하고 무조건 돈 받으면 처벌하겠다는 게 사실은 그 법의 본질이에요. 근데 뭐 음식값이 얼마고 그거는 사실 부수적인 건데 장사가 안 되니까 하는 소리인데 그게 본질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래서 대가성 불문하고 무조건 돈 받지 마라, 그 뜻이에요, 사실은. 자, 거기서 여기 보면은, 자, 1번은 공무원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 후원, 정려 등, 자, 그거 줄거세요. 명목에 관계없이, 이 말은 무조건, 이 말은 무조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얼마 100만원, 그 다음에 매 회계 연도가 뭐예요? 얼마야? 1년. 자, 1회에 100만원, 1년 안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지 마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초과하는 게 뭐고? 101만원 이상 받지 마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1년 총 토탈 합쳐가지고 301만원 이상 받지 마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100만원 이하나 300만원 이하는 받을 수 있다는, 그렇게 또 해석이 될 수 있잖아. 그래서 나온 게 2항. 1항은 무조건 그 돈 이상 받지 말라고 하고, 2항은 뭐냐면, 자, 직무와 관련하여, 자, 직무 관련 체크하고, 그 다음에 대가성 여부 불문하고 줄거고, 그 다음에 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액은 얼마고, 100만원 이하, 300만원 이하지. 를 받지 마라, 이 말은 뭐고, 10원도 받지 마라, 이 말입니다, 결국은. 무슨 말 알겠죠? 그러면, 자, 이거는 시험 나오면 뭐 나올까요? 자, 이거 봐요. 우리 경찰학은요, 조문을 나더라도 이걸 꽈가지고 해석이 안 나옵니다. 그냥 그대로 내주면서 숫자를 장난치는 거지. 100만원을 200만원, 뭐 300만원 다른 거 바꿔주겠죠. 알겠죠? 더 이상 해석 들어갈 필요는 없어요. 사실 경찰학은. 혹시나 이제 2번 정도로 이제 장난칠 수 있죠. 어떻게 장난치겠노?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인데, 이게 원칙인데, 뭐, 대가성이 있는 경우 이렇게 나오겠죠. 그 정도. 알겠지?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은 뭐고,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 위에 금지 금품에 해당하지 않는 이 말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받을 수 있다 뜻이거든, 사실은요.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 보면은 이제 박스 안에 박스 있죠. 자, 거기 이제 2번 봐, 2번. 2번 뭐 되노? 2번 원활한 직무 수행 또는 사교, 의뢰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 경조사비, 선물 등으로서 별표 1의 가액 범위 내의 금품 등은 이제 받을 수 있다. 별표 1이 뭐예요? 자, 3페이지 봐, 3페이지. 3페이지 보면은, 자, 이것도 뭐 지금 바로 요, 음식물 3만원, 경조사비 10만원, 선물 5만원. 요 범위 내에서는 받을 수 있다, 이 말이야. 왜? 우리 공무원도 사회생활 해야 되잖아요. 봐, 아까 1, 2항 보면은 진짜 돈 10원 받지 마, 이 말이에요. 그죠? 근데 이거는 그게 아니잖아요. 아니, 경조사비 줄 수 있지. 이거는 그 문제가 틀리잖아요. 자, 요런 거는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자, 다시 2페이지 돌아오고, 자, 15조. 자, 외부 강의 등의 사례금 수수인데, 1항은 뭐냐면은, 자, 외부 강의를 가서 별표 2에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지 마라. 다시 또 3페이지 보면은 별표 2가 뭐 되있노? 우리 경정 이하는 요거는 시간당입니다. 얼마까지 받을 수 있노? 2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내가 만약에 1시간 강의하고 30만원 받으면 10만원 초과됐죠. 그럼 20만원까지 받을 수 있잖아. 10만원 빨리 돌려주라, 이 말이야. 그 말 나올 거야, 뒤에. 자, 다시 앞으로 돌아오고. 그 다음에 2번, 3번 한 묶음하고, 지금 2번 옆에다가 뭐지냐면 사전신고, 3번 옆에다가 사후신고, 5번 옆에다가 사전승인, 자, 우리 공무원은 대가를 받고 외부 강의할 수 있는데 3회까지는
3회까지는 큰 제한이 없어요. 3회까지는 원칙 사전 신고, 예외 사후 신고. 이때 사후는 2일 내. 그러니까 사전에 신고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강연 끝나고 강의를 마친 날부터 계산해서 2일 안에 신고하면 됩니다. 물론 예외적으로 누구 요청일 때는 신고할 필요 없다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경우는 요청일 때는 필요 없습니다. 그 다음에 3회를 초과될 때는, 3회를 초과 시에는 사전 승인. 그럼 요때 3회, 요때 횟수에는 뭐는 포함 안 된다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요구해서 갔을 때 그 강의는 해당 안 돼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민간에 가서 강의하는 것만 횟수에 포함됩니다. 그게 동그라미 4번 나오죠. 자, 4번에 월 3회 이상은 초과하면 안 되고 3회까지는 가능하다 이거죠.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요청하거나 이런 경우는 횟수에 포함되지 않고요. 4번, 5번 사항에 따른 횟수 얼마고? 3회를 상한을 초과하면 3회를 초과하여, 그러니까 4번부터죠. 3회를 초과하여 대가를 받고 외부 강의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승인을 받는다. 그 다음에 이제 15조 2 초과 사례금. 자, 여러분 제가 잡아요. 제가 공무원인데 어떤 삼성전자에서 오늘 1시간 강의하고 왔습니다. 여러분 보통 이제 이런 거 하면요, 끝나자마자 봉투 돈 주고 이런 짓은 안 해요. 거기다 이제 계좌이체를 해줘요. 이제 왜 증거 남아야 되니까. 그래서 오늘 강의하고 이제 내일 아침에 계좌로 뽀록뽀록 문자 왔어요. 30만 원. 10만 원 초과됐죠. 그걸 내가 알았단 말이야. 그거 왜 되노? 그러면은 초과 사례금 받았을 때 나는 2일 안에 그 사실을 소속 기관장한테 신고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랑 공무원은 초과 사례금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한 날부터다. 그럼 강연을 마친 날이 아니다. 그럼 봐요. 강의는 내가 오늘 마쳤죠. 그럼 내일 알았단 말이에요. 그럼 내일부터 계산해서 2일 안이다. 2일 안에 소속 기관장한테 신고하고, 그러고 초과 받았다고, 30만 원 받았다고 신고하고, 그 다음에 제공자에게, 즉 10만원, 초과 10만원이죠. 아까 30만 받았기 때문에 10만원은 빨리 지체 없이 반환하면 돼요. 하라고 되어 있다는 거, 의무. 근데, 자, 그 다음 2번. 신고를 받은 소속 기관장은 초과 사례금을 만약에 그 사람이 반환했으면 끝나는 거죠. 근데 아직 반환하지 아니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신고 사항을 확인한 후, 자, 7일 내에 반환해야 될 액수를 산정하여 통지합니다. 어떻게? 당신은 10만원을 빨리 반환하라고 통지를 한다 이 말이야. 7일 내에. 알겠지? 자, 그 다음에 16조 금전의 차용금지. 공무원은 직무 관련 공무원, 경찰 유관 단체원으로서 민법 777조에 따른 침적이 아닌 자. 자, 777조다. 이걸 제가 볼 때는 함정파면은 뭐 767조 이렇게 나올 수 있기, 딴 거는 나올 필요 없죠. 자에게는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지 않는다. 그러면은, 자, 이거는 이제 이렇게 안 나오지만 내가 사례한다. 자, 그러면 내가 18촌은, 8촌끼리는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줄 수 있죠. 8촌까지는. 10촌은 빌려주면 안 되지. 알겠나? 왜? 여기서 말하는 친족은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책이거든요. 자, 됐어. 자, 경조사 통지자, 이거는 뭐 원래 있던 거고. 그 다음에 교육. 자, 경찰청장은 매년 1회 이상 교육을 해야 됩니다. 매년 1년에 1회. 자,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밑에 4번은, 자, 손실보상, 이거는 바뀐 건 아니고요. 보상금 심사위원회가 작년 5월 달에 바뀌었기 때문에 아직 작년 2차 시험 안 나기 때문에 원래 거의 나온다고 보면 되는데, 비교를 한번 해보죠. 비교. 자, 손실보상은 정당한 보상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보상금은 지급할 수 있다. 의무가 아니다. 그런데 설치 장소가 틀립니다.
손실보상심의위원회는 경찰청, 지방청, 별표 있죠, 별표. 경찰서에는 설치 안 되어 있습니다. 근데 보상금 심사위원회는 경찰청, 지방청, 경찰서. 구성 손실보상은 5, 7, 5명 이상 7명 이하, 보상금은 5명 이내. 자, 위원 보면요, 위원 보면은 보상금 심사위원회는 그냥 깔끔한데요, 손실보상은 좀 복잡합니다. 먼저 다음에 해당하는 조건을 가진 자 중에서 청장이나 지방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합니다. 그리고 그것도 또 조건 있죠. 이때 위원회 과반수 이상은 경찰 공무원이 아닌 사람을 한다는 거. 이게 그렇게 한다는 건 그만 공정성을 기하겠죠. 어떤 조건이냐? 1, 2, 3번 중에 1, 2번 한 묶어 마시고, 1, 2번은 뭐하고 똑같노? 소청심사위원회 위원하고 똑같다. 소청심사위원회 위원 자격 똑같아요. 첫 번째는 뭐고? 법조인 5년 이상. 2번은 부교수 5년 이상. 3번은 알 필요 없고요. 그래서 1번 5년, 2번 부교수 5년. 근데 우리 보상금 심사위원회는 그냥 소속 경찰 공무 중에서 그냥 임명합니다. 그걸로 끝입니다. 간단하죠. 이거는 함정풀 건 없고요. 자, 그다음 위원장. 손실보상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은 호선합니다. 호선. 자, 요거는 뭐하고 관계 있노? 경찰위원회 위원장하고 똑같지. 그 다음에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제명한 자. 요거는 뭐하고 같노? 치안행정 협의하고 비슷하죠. 근데 이제 보상금 심사위원회 위원장은 과장급 이상 중에서 임명합니다. 근데 이것도 뭐 함정할 수는 없죠. 과장급을 잠깐 계장급 이렇게 나오겠나? 그 정도는 아니다. 이제 그냥 주는 지문. 자, 그다음에 의결 정족수는 암기해야 되겠죠. 자, 손실보상은 특별한 말이 없기 때문에 제과 출가고, 보상금 심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자, 요거 줄 긋고 우리 재적위원 과반수 요거 말고 3개 돼 있다. 뭐 있노? 경찰공무원 인사위원회, 경찰공무원 고충심사위원회, 성진심사위원회. 3개다. 경찰공무원 인사위원회, 경찰공무원 고충심사위원회, 성진심사위원회. 그다음에 야 끝이가 토탈 4개는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자, 그럼 이제 보상금 그 다음 페이지 박스는 이제 18조 19조 그거는 대통령령인데 편하게 읽어보시면 되고, 자, 거기에 20조 보니까 보상금 지급 최대 얼마? 5억. 자, 그 다음에 이제 도로교통법 하기 전에 그 위에 한 개 추가하세요. 자, 원래 이제 선거니까 조금 혹시나 몰라서 하는데, 자, 우리 대통령 선거에서 경찰에, 자, 우리 내일 우리 경찰 서울지방청 경찰은 전부 다 지금 가포 비상입니다. 내일은 가포 비상 걸리면 어떡하노? 정착 근무해야 되고 가용 경력 100% 동원할 수 있다, 그죠? 그래서 선거운동 기간 개시 전부터 선거일 하루 전까지, 선거일 전일 바로 전일까지, 이게 이제 우리 경계 강화는 어떤 근무하면 되노? 경계 강화는 지휘선상 위치 근무. 그렇죠? 지휘선상 위치 근무는 뭐야? 현장까지 1시간 이내에 도달할 수 있는 위치에서 근무하면 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선거 당일부터, 선거 당일부터 개표 끝날 때까지, 종료시까지가 가포비상. 근데 이게 웃기는 게, 이거 원래 처음에 이랬어요. 이랬다가 1년 반 전에 또 다른 거 바뀌었다 다시 또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뭐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말이지. 아무튼 간에 이제, 자, 여러분, 이거 중요한 게 아니고 이걸 외우면 되잖아. 선거 당일부터 선거 당일까지는 가포. 그럼 선거 당일 전날까지는 그냥 경계가. 근데 이것도 뭐 나오지는 쉽지 않을 건데, 뭐 나오면 저렇게 바뀌기 때문에 알아주시면 되고. 너하고는 아무 관계 없다, 내일. 그지? 괜찮아. 탄핵 때도만 너가 뭐 상하요, 솔직히. 어차피 이래서 하는 거 뭐, 어차피 뭐,
그 관계되는 놈들은 위에 일부 놈들 관계되는 놈 많겠지. 빨리 대통령 선거 해야 뭐 쥐가 될 수도 있고 뭐 이런 사람들 등등. 결국은 큰 차이 있겠나? 모르겠어. 자, 도로통법. 자, 우리 경찰 공무원을 보조하는 사람의 이제 우리 모범 운전자는 그냥 앞에 조건 빼고 무조건 모든 모범 운전자입니다. 그다음에 2번은 니은은 원래 있고요. 디귿이 이제 작년 추가됐는데요. 본래 긴급한 용도로 운행하는 소방차 구급차를 유도하는 소방공무원, 이 사람 말은 들어야 됩니다. 그 얘기고요. 평상시 소방공무원 말이 아니고 요런 거 하는 소방공무원입니다. 자, 그다음에 특수 면허가 바뀌었죠. 자, 우리 옛날에는 뭐라고 했노? 트레일러 레카가 이제 명칭이 트레일러가 대형 견인차, 소형 견인차 이렇게 바뀌었고, 레카가 군환차가 바뀐 거예요. 그것만 하면 돼요. 구체적으로 할 필요는 없는 거죠. 그러면 일단 자, 대형 견인차, 소형 견인차, 군환차를 운전하려면 무슨 면허 있어야 돼? 일종 특수 구역이야. 그 정도만 하면 돼. 자, 3번에 이제 긴급 자동차 보면 또 두 개가 추가됐는데요. 3번의 기억은 뭐냐면은, 긴급 자동차 운전자는 해당 자동차를 그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경광등을 켜거나 사이렌을 작동해서는 안 된다. 다만 비록 자 긴급한 용도는 아니지만 순찰 훈련 등을 실시할 때는 그래야 된다. 이 말은 훈련하고 순찰일 때는 본래 용도는 아니지만 경광등을 켜거나 사이렌을 넣을 수 있는데요. 그럼 이 조항이 추가된 이유가 뭐냐면, 자 보세요. 우리 민간 병원의 구급차들이 이마들이 말이지 환자도 안 싣고 빨리 가려고 막 소리내고 막 난리치기입니다. 그걸 막기 위해서 이거 만드는 거예요, 사실. 근데 이것도 뭐 단속을 어떻게 하겠노? 그러니까 훈시 규정이 있지. 좀 제발 그래 하지 마라 이 말 뜻이겠죠. 그 다음에 이제 니은, 긴급 자동차의 운전자가 그 차를 본래 긴급한 용도로 운행하는 중에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자, 여러분 보세요. 요 조항이 생기기 전에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 긴급 자동차는 중앙선 침범할 수 있죠. 바로 교차로에서 적색이지만 신호를 무시하고 갈 수 있죠. 근데 가라 이거지. 근데 사고 냈을 때 어떻게 됩니까? 그때는 이제 그 당시의 규정상으로는 어쩔 수 없이 일반 차량하고 동일하게 처벌되는 거예요. 그럼 한편 생각하면 또 긴급 자동차가 억울하잖아. 긴급 자동차가 중앙선 넘어가고 신호 위반하는 것은 내 개인의 이익을 위한 게 아니고 환자를 빨리 이송하기 위해서 했잖아요. 근데 사고 났다고 말이지 긴급 일반 차량과 똑같이 처벌하니까 그것도 억울하단 말이야. 그래서 이 법이 만들어가지고 그런 걸 감안해가지고 형을 감경 면제할 수 있다. 그러니까 뭐고 그 상황을 고려해서 줄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보더라도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이게 맞죠. 야들은 저걸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신호 위반하는 게 아니다 말이야. 응? 됐지. 그래서 여기서 논점은 뭐 마지막에 감경하고 면제 할 수 있다고 논점이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논점을 잘 잡아야 된다니까. 백날 그 책 읽지 말고. 그러면 4번은 좀 뭐가 추가됐냐면요. 자, 여러분 우리 청각장애인은 무슨 면허증 따를 수 있노? 청각장애인 일종 중에서 대형 특수는 안 돼. 소형, 보통 소형, 그리고 2종은 우리 다 되고. 근데 이제 한쪽 눈을 볼 수 없는 사람도 운전할 수 있거든요. 이거 보세요. 한쪽 눈을 운전할 수 있잖아요. 청각장애는 똑같아. 그래서 일종 보통 소형은 딸 수 있어. 자, 그렇게 바뀌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자, 봐. 내가 그러면은 한쪽 눈을 볼 수 없는 사람인데 일종 보통을 땄어. 나는 이제 뭐냐 얘기지. 자, 우리 1종은 적성검사 대상이고 2종은 갱신 대상을 알지. 그리고 일단 기간은 거의 똑같습니다. 원칙적으로 10년마다 적성검사 다시 받아야 되고 5년마다 이거는 이제 나이가 좀 많을 때 65세 이상일 때. 자, 갱신은 마찬가지죠. 10년마다. 이건 다 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원래 2종은 갱신인데 2종으로서 갱신 기간에 이르는데 나이가 엄청나게 많아요. 70세 이상일 때는 나이가 너무 많기 때문에 갱신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적성검사를 받게 합니다. 그 다음에 요게 추가됐어요. 자, 아까 했잖아. 내가 한쪽 눈을 볼 수 없는 사람입니다. 일종 보통을 땄어. 그럼 일종 땄기 때문에 일로 가야 되잖아. 그게 아니다니까. 한쪽 눈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자, 이러면 신체적인 약간 결함이 있죠. 그래서 기간을 가장 단축시켜 줍니다.
3년마다 3년마다 한쪽 눈을 볼 수 없는 사람으로서 일종 보통을 취득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거기 줄침부모 본다. 줄침부모. 한쪽 눈만 보지 못하는 사람으로서 일종 운전면허 중 보통 면허를 취득한 사람은 3년, 3년마다 갱신하라. 3년마다. 자, 무슨 이해되죠? 자, 그 다음에 숫자 정리, 이거는 제가 특강할 때마다 했는데 아직도 여기 있는 학생들은 다 틀립니다. 어떤 학생은 95% 외웠고 어떤 학생은 80% 외웠고 뭐 그 차이점인 거지 뭐. 아니 뭐 자료가 없어가지고 시험 안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걸 지 머릿속에 저장 안 되는 거지. 자, 지금부터 쭉 할 테니까 덜 외운 거 옆에 체크했다가 아직 지금 얼마 남았노? 지금 이제 9일 남았어? 그때까지 또 덜 외운 것도 한 번 더 암기해가지고 어쨌든 간에 경찰학은 요거 지금 나눠준 자료 요거는 시험 치기 전날에 한 번 더 보고 가세요. 자, 보자. 쭉 보자. 자,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 1번 사회적 약자 19세 미만이고요. 그 뒤에 외국인 또 약자를 하나 알아야 됩니다. 여기 성질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경찰청 인권위원회는 1번 15명 내외. 자, 옆에다 대리박스를 빼가지고 지방청 인권위원회. 자, 우리 인권위원회는 두 개 있습니다. 경찰청에도 있고요. 지방청에도 있습니다. 물론 경찰청 인권위원회가 더 중요하죠. 그래서 이건 냈는데 지방청 인권위원회는 10명 내외입니다. 10명 내외. 그 다음에 2번은 여러분들 우리가 위촉 나오면 몇 년? 자, 2년이고 연임할 수 있다죠. 왜요? 없다는 한 개밖에 없잖아. 경찰위원회. 나머지 다 있답니다. 3번에 정기회의는 월 1회. 그 뒤에 임시회의 소집 요구권자 누구? 청장, 위원장, 제재기관 3분의 1 이상. 3분의 1. 야, 내가 이거 지금 불러줄 때 집중해가 적어야 되는데 또 집중 안 해가지고 옆에 사람 거 보면은 부정행위를 간주해가 5년 동안 시험 못 친다. 딱 집중해가지고 말이지. 집중 안 하니까 지금 내가 이야기해줘도 지금 못 알아듣지. 자, 그 다음에 4번 심야 1번 심야는 자정부터 오전 6시. 그리고 2번 예외적으로 심야 가능한 경우 저 뒤에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신청하기 위해 불가피합니다. 48시간. 자, 2번에 경찰정보 행동강령 1번 이해관계 직무회피 2년 이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직권상급자. 그 다음에 2번 1회 100만원 매 회계연도 300만원. 자, 그 다음에 3번은 자, 초과 사례금을 받은 경우 그 사실 안날부터 2일. 그리고 소속 기관장은 7일 내. 4번은 민법 777조 민법 777조의 친족이 아닌 자. 그 다음에 5번은 3회 6번은 1회 매년 1회. 자, 그 다음에 이제 음식물은 3만원, 경조사비 10만원, 선물 5만원. 됐지? 자, 그럼 한국경찰, 이거는 뭐 요번에 또 나올지 안 나올지는 아무도 모르는데, 그래도 요거라도 한번 하고 들어가자. 정치범처벌법, 치안유지법, 예비금속 폐지는 45년, 보안법 폐지 48년, 여자경찰관 채용 46년, 그 다음에 6명의 위원으로 중앙경찰위원회 47년, 경찰병원 49년. 자, 경찰관 직무집행법하고 해양경찰대에서 두 개 한 묶음하고 둘 다 53년인데 순서는 말 그대로 요 순수대로 경직법이 좀 더 빠릅니다. 그죠? 그 다음에 국립과학수사연구소 55년. 그 다음에 해외 주재관 제도하고 경찰윤리헌장 두 개 한 묶음하고 둘 다 66년. 근데 당연히 순수대로 빠르겠죠. 그죠? 그 다음에 경찰공무원법 69년. 그 다음에 민방위 본부 이관 75년. 경찰대학 설치법 79년. 의무경찰제도 82년. 경찰법 개정 91년. 해양수산부 이관 96년. 경찰서 청문관제 도입 99년. 면허시험
관리단 신설 99년. 그 다음에 여러분 사이버 테러 대응사는 2000년 되면 2000년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자 봐요. 혹시 기억 안 날 수 있죠? 우리나라의 그 한 가구당 컴퓨터가 거의 이제 대중적으로 다 보급되는 시기가 2000년부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인터넷이 이제 완전 대중화되니까 거기서 뭐 장난치니까 이제 사이버 테러 대응센터를 신설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생각, 2000년부터 그런 일이 벌어졌다 하더라. 그러면 또 암기하기 쉬울 거 아니에요. 그냥 암기하는 거하고 또 틀리잖아. 자, 경찰병원 책임운영기관 2005년, 제주자치경찰 2006년, 경찰청 수사국 안에 인권보호센터도 2006년 됐죠. 그 다음 경찰법학 1번 청장 임기 2년 그 다음에 중임할 수 없다. 2번 경찰위원회. 자, 1번은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 및 5명은 비상임, 1명은 상임. 2번 2명은 법관작이 있어야 됩니다. 3번의 결격사 전부 다 기억, 니은, 이거 전부 다 3년, 3년, 3년인데 자, 이게 논점이 많습니다. 1번 언제부터 3년? 이탈한 날이다. 이탈한 다음 날이 아니다. 니은은 퇴직한 날이다. 퇴직한 다음 날 아니다. 다 끝까지 봐야 돼. 문제 풀 때. 자, 디귿은 경찰, 검찰, 국정원 직원, 군인.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퇴직한 날 3년. 근데 문제는 퇴직한 다음 날인데 그거는 눈에 안 들어오고 말이지. 딴 거 들어가지고 맞다고 하면 틀리잖아. 끝까지 다 보세요. 그 다음에 자 4번 위원 임기 3년 연임할 수 없다. 3년 연임할 수 없다. 5번 행자부 장관이고 10일 이내에 제의 요구서를 제출하고 요구를 받은 날부터 7일 내에 재의결을 해야 됩니다. 6번 정기회의는 월 1회 그러고 소집 임시회의 요건자. 자, 위원 3인 이상과 행자부 장관 또는 청장, 행자부 장관 또는 청장. 자, 치안행정 협의회 1번 9명. 2번 자, 그러면 이제 위원장 포함이니까 이제 위원장을 빼 나머지 위원은 8명인데 기억, 니은, 이거 잘 봐야 된다. 요건 아직 시험 안 나기 때문에 충분히 함정 탑니다. 기억이 2명, 니은이 3명, 디귿이 3명인데 기억, 니은 한 번만 하세요. 둘 다 공무원입니다. 이제 차이지 말아야 돼요. 기억은 일반 공무원이고 니은은 경찰 공무원. 이렇게 일반 공무원 중에서 2명이고 경찰 공무원 3명이다. 알겠지? 이걸 헷갈리면 안 돼. 그리고 밑에 디귿 민간인 중에서 3명을 위촉에. 자, 우리 민간인을 데리고 올 때는 위촉이라고 표현합니다. 위촉 나오기 때문에 임기는 2년이 되겠네요. 3번 협의회 회의는 분기별 이래. 분기별. 자, 4번은 요즘 잘 안 나오고 일단은 특기는 2개 있어요. 전문 특기, 일반 특기인데 전문 특기는 너무 많으면 안 되죠. 전문 특기는 일반 특기에 3할이네. 3할. 참고하시면 되고. 자, 5번 경찰 공무원 인사위원회 1번 5인 이상 7인 이하. 2번 위원장은 경찰청 인사담당 국장. 그 다음에 경찰청 소속 총경 이상 중에서 경찰청장이 임명합니다. 총경청장. 6번 채용 후보자 명부 2년, 1년, 토탈 3년. 2년, 1년, 최장 3년. 됐나? 자, 7번은 이제 모르는 친구들도 많을 거예요. 자, 요거는 뭐냐면은 좀, 자, 경력 채용 시험인데, 자, 여러분 보세요. 이제 우리 그 직권 면직 사유 중에서 폐직이나 과원이지. 과원이 뭐고 과원? 정원 초과. 잠깐만, 야들 3명이 정원 초과로 만약에 직권 면직 당했습니다. 그럼 솔직히 조금 억울한 면도 있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을 대상으로 일정 기간 안에 경력 채용 시험을 따로 칩니다. 그러면 이 3명 중에서 또 저기 경쟁해가 2명 정도 다시 올 수 있는 이런 제도예요. 근데 경력이라는 것은 경력이 너무 오래 만약에 시간 지나 보면 경력이 단절 그지. 그래서 일정한 기간 안에 뽑아야 돼. 얼마? 3년. 그 얘기고. 그리고 공무상 질병 등으로 이제 휴직을 해가지고 그만둘 수 있습니다. 이때는 또 이제 그 5년 안에. 그래서 3년 5년이다.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거는요. 처음 보기 때문에. 자, 8번은 5년이고 9번
15일요. 1번 경정, 그 다음에 1년, 그 다음에 만료된 다음날. 자, 2번 면직 사유. 자, 니은 만점에 6할, 디귿 만점에 5할. 자, 요것도 외워야 되지만, 자, 이러면 잡아봐. 그러면 자, 15 경찰 공무원이 면직 사유에 해당돼. 그럼 면직을 시켜야 되나, 시킬 수 있나? 시킬 수 있지. 왜? 이건 권한이니까, 권한. 그러고 면직을 시키더라도 직권으로 하면 안 되지. 뭘 거쳐야 돼? 정규임용심사위원회. 그 두 가지도 논점이고 숫자도 논점인 거야. 자, 그다음에 3번 정규임용심사위원회 기억 57 니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과 출석과 출석위원 가능수. 요거는 우리 소청심사위원회하고 똑같죠, 그죠? 자, 10번 성진 소요 최저 근무 연수 1년, 1년, 2년, 2년, 3년, 3년, 4년. 자, 그럼 이거는 뭐고? 정상적으로 근무한 경우를 가정하죠. 그럼 여러분 봐. 내가 오늘부로 내가 직위 해제 당하면은 근무 안 하죠. 그럼 직위 해제 기간은 성진 소요 최저 근무에서 산입하지 않는다. 이게 원칙이야. 근데 예외적으로 직위 해제되더라도 산입하는 경우가 있다 했다. 이런 경우. 자, 봐. 갑경사가 1,000,000원을 돈 받았어요. 뭐 이 정도 받으면은 뭐 경징계로 끝날 건 아닙니다. 그래서 중징계 의결 요구했습니다. 1월 1일 날. 그럼 우리 중징계 의결 요구 중인 자는 직위해제 사유 맞지? 그래서 이제 요건 1월 1일 했다. 그래서 1월 5일자로 직위해제 시켰어. 그럼 야는 1월 5일부터 이제 일 안 하지? 근무 안 하지? 드디어 이제 징계위원회 갔어요. 그 징계위원회가 2월 5일날 뭐라고 의결했냐면은 갑경사가 징계할 수 없다는 걸로 의결했습니다. 징계를 못하게 되겠죠. 별 잘못했다 이 말이죠. 징계할 수 없다고 의결했다. 그러면은 어쨌든 간에 갑경사가 1월 5일부터 2월 5일까지 일 안 했는 거 맞죠? 근데 이런 경우에는 요 한 달은 근무한 것을 봐주게 되나 산입시켜줘야 돼. 그리고 또 뭐 있냐면은 이거 징계 말고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도 직위해제 가능하지. 자, 만약에 1월 1일날 형사사건으로 기소돼서 1월 5일날 직위해제 당했어. 재판 가서 2월 5일날 무죄로 판결됐어. 그러면 그 한 달 동안 똑같이 산입시켜준다 이 말이야. 그거는 예외다, 예외. 자, 좀 어렵게 나오면 곱게 나올 거예요. 자, 2번은 자, 각 5할. 자, 3번은 5년, 6년, 7년 6개월, 12년. 자, 4번은 특별 성진은 1개급, 그 다음에 경위 이하는 2개급. 자, 그 다음에 성진심사위원회 57. 자, 그럼 6번에 경감으로 건소성지할 때는 100분의 30. 그럼 11번 대우공무원 1번 총경 경정은 7년 이상, 경감은 5년 이상. 2번 매 분기 말 5일 전까지. 자, 전보 제한. 자, 그 옆에 빈 여백 있죠? 있잖아. 자, 야, 전보는 시켜야 되나, 시킬 수 있나? 시켜야 된다, 하겠나? 전보는 원래 전보권도 임용권이지만 여기서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전보를 시키는 취지를 알아야 돼. 모든 사람은 한 곳에 오래 있으면은 타성에 적기 때문에 이제 시켜줘야 돼. 근데 너무 자주 시키면 안 돼. 전보 제한. 총 4개다, 4개. 이게 원칙이고, 이거는 감사 업무 맡았을 때. 이거는 감찰관 됐을 때, 감찰관. 이거는 그 밑에 있죠. 이거는 특별 채용 됐을 때. 특별 채용 시켜놓고 뭐 또 자꾸 바꾸면 안 돼요. 한꺼번에 1년, 2년, 3년, 5년. 거긴 책에는 지금 3년짜리는 없다. 3년 저 뒤에 있어요. 그 한꺼번에 제가 한꺼번에 1, 2, 3, 5. 1번에 1년, 2년이고 2번은 5년이다, 5년. 우리 책에 2번에는 5년이다, 5년. 이거 언제 받았노? 자료 언제 받았노? 자료.
3시 이후에. 그럼 그 혹시 또 받아가지고 또 미리 또 한번 풀어본 사람들이 있다니까. 그게 이제 잘하는 거예요. 똑똑한 거예요, 내가 봤을 때는. 어? 그냥 뭐 와가지고 내 풀어준데 이게 아니고 지가 한번 풀어보는 거지 뭐. 맞잖아요.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별 차이 아니지만 그런 차이가 이제 결국 결과물 난다니까. 어? 내가 풀어주면 씨발 잘하네. 나는 잘하지, 나는 당연히. 어? 지가 풀어봐 틀린 거 체크해놓고 내가 했을 때 맞춰. 그 다음에 그 부분 다시 또 보는 거지. 결국은 똑같은 자료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결과물은 틀립니다. 자, 그 다음에 13번 휴직은 다 필요 없다. 그냥 30, 30. 직위 해제 1번은 직권 사유로 해제되면 3개월 대기면 3개월. 그 다음에 봉급은 직권 사유로 직위되면 80%, 나머지 니은 70%. 연령 퇴직. 자, 정년 퇴직 1번 60세, 2번 4, 6, 11, 14. 기업 3년, 니은 2년. 이런 건 기본이야, 기본. 연금 청구권 장기급여 5년, 단기 3년. 고충심사 1번 5, 7, 2번 30일, 30일. 3번 아까 했지, 재직위원 과반수, 재직위원 과반수. 징계. 자, 파면 1번 5년, 퇴직급여 2분의 1, 4분의 1. 퇴직수당 2분의 1. 해임 1번 3년. 3번에 기억 4분의 1, 8분의 1. 니은 4분의 1. 강등 1번에 3개월 뒤에 전액 감액. 2번 18개월. 자, 갈란에 3개월 추가되는 거 다 넣어놓고. 정직 1번에 전액 감액. 2번 18개월. 감봉 1번 3분의 1 감액. 2번 12개월. 견책 6개월. 자, 2번 징계위원회 기억. 중앙징계위원회 5, 7. 보통징계위원회 3, 7. 민간위원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수의 2분의 1. 그리고 위촉이기 때문에 2년. 그 다음에 중앙징계위원회 자격, 민간위원 자격이다. 1번 가 법조인 10년. 나 대학교 이마만 정교수 이상 다 총경 이상 근무하다가 퇴직한 사람. 보통징계는 가 법조인 5년. 나는 대학교 부교수 다 20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한 사람. 저 뒤에가 이거 좀 끄라 그래요. 지금 동상 걸렸거든요. 동상. 자, 3번은 징계 의결 요구인데요. 자, 요거는 여러분들, 자, 요거는 요거예요. 자, 갑경사가 A 경찰 소속인데 야가 직접 한 경우가 아니고 뭐 다른 사람 비서장이 알아가 야한테 통지를 한 경우야. 알겠나? 그때는 야는 뭐고 30일 안에 기회를 준다. 30일 안에 확인해보고 징계 사유에 해당되면은 징계를 요구하거나 야가 계급이 높으면은 신청하는 거야. 알겠나? 그래서 그 30일. 자, 그래서 동그라미 3번은 30일이고 4번 징계 의결 언제까지 해야 되노? 30, 30. 물론 뒤에 연장할 때는 누구 승인 받노? 징계 의결 요구권자 승인 받겠지, 그지? 그 다음에 대상자 출석 언제까지 자, 기억 개최일 3일 전까지 도달해야 돼. 송달하면 안 돼. 금마 집에 도달해야 돼. 도달 알아놓고 도달 동안 치고 3일 동안 치고. 그 다음에 자, 니은 소재가 분명하지 않으면은 관보의 계좌고 그날부터 다 계제일 동안 치고 계제일부터 계산해서 10일이다. 이것도 시험 나왔어요. 10일만 외우면 안 돼. 계제일 다음날 이렇게 함정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개 다 보라 말이야. 두 개 다. 10일만 빨리 보지 말고 계제일부터 10일이다. 계제일 다음날이 아니다. 자, 6번 집행 둘 다 15일 15일. 7번 1개월. 8번 3년 5년. 됐지? 9번 징계 부과금은 5배. 받은 액수의 5배. 재징계 이거는 중징계 했을 때 재징계 이거는 3개월에 해야 돼. 3개월. 자, 10번 감사원 등에서 수사나 조사를 했을 때는 10일 내에 통보해야 되고. 자, 19번 경찰 공무원 복무 규정 2시간 이내고 신고해야 되고. 자, 거기는 없지만 특별기간 중에는
허가를 받겠죠. 2번 포상휴가는 1회 10일 내 11일. 자, 20번 소청심사위원회 1번 구성 위원장 포함 5, 7의 상임위원과 상임위원수의 2분의 1 이상이 비상임위원. 그리고 2번 상임위원의 임기 3년입니다. 당연히 연임할 수 있겠죠. 자, 옆에다가 비상임위원 적고 이거는 2년, 상임위원은 3년이고 비상임위원은 2년입니다. 자, 의결 정족수 제적위원 3분의 2 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4번 임시위원은 자 여러분 우리 소청심사 총 몇 명인 줄 알아요? 현재 상임위원 5명이고 비상임 4명 총 9명인데 뭐 소청심사위원이 뭐 재척 기피 협회 다 빠져가지고 3명 미만이에요. 자 거기 3명 미만. 3명 미만이 된 경우에는 3명 될 때까지 인사혁신처장이 임시위원을 임명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번 정리해볼까? 야 우리 정식위원은 누가 임명하나? 정식위원 굳이 말하면 정식위원 대통령입니다. 대통령. 임시위원은 인사혁신처장입니다. 그렇게 정리하면 되겠네. 자, 3명 미만일 때다. 자, 자격 이건 아까 했는 거 똑같다. 기억 5년, 니은 부교수 이상 5년. 디귿은 3급 앞에 3자니까 뒤로 3년 그럼 안 틀립니다. 그리고 또 뭘 조심해야 되노? 자 디귿 요건도 갖춘 자는 상임위원 될 수 있지만 비상임은 안 되지, 그지? 그 누가 알겠지? 그 다음에 6번 30일, 7번 60일 30일, 8번 60일. 자 공직자윤리법은 퇴직을 기준 퇴직일로부터 3년이고 퇴직 전 5년이야. 3년 5년이다. 자 22분 조금씩 따보도록 하겠습니다.